안녕하세요. 윤동직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인도의 길거리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조금 보시죠. 아이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있죠. 대단하죠? 인도 사람들의 아동 교육 문화를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덤블링을 하고 춤을 추고 웃으며 국어를 하고 있는 이 아이의 눈빛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아이의 눈빛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 수 있나요? 희망, 미래, 꿈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불안, 떨림,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잠깐 이 주제를 벗어나서 제가 인도 뉴델리의 길거리를 걸으면서 만난 사람들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길 지나다니다가 여기 한 가족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인사 좀 받을까요? Hello.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분들이 길에서 지내시지만 이분들은 국어를 안 해요. 예. 되게 신기하죠? 길에서 지내시는데 국어를 안 하시고 여기에서 식사도 해 드시고 다 지내고 계십니다.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South Korea. 네, 이렇게 길에 계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친하게 된 계기가 이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 Hello. 손에 빗자국 아니고 이것저것 묻은 그런 자국이에요. 식사는 이렇게 해 드십니다. 그런데 되게 되게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길에서 국어를 안 해요. 이분들은. 길에서 국어를 하지 않고 일자리를 항상 기다립니다. 일자리를 항상 기다리고, 진짜 인도에서 가난한 분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국어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주된 주제는 바로 제가 이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잘 보셨나요? 이 장면에서는 화면이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을 흔들면서 카메라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쇠창살이 없어도 마치 쇠창살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의 모습. 저는 이번 인도 여행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도에 도착을 했을 때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저의 첫 번째 주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이번에 구독자분들과 후원을 주신 소수분들로 인해 제가 인도를 다시 올 수 있었고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후원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몇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국어를 하는 아이들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리에서는 정말로 한 가족 자체가 가난해서 국어를 하는 모습이었고 이집트에서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장애가 심한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파산을 한 사람,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튀르키예에서는 난민분들부터 가난한 분들까지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인도에 이런 아이들의 영상을 올리는 걸까요? 저에게 있어서 제 눈에 비춰진 인도는 특별했습니다. 무엇이 특별했느냐면 정말로 길거리의 사람들은 국어보다는 누군가 일거리를 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공사장 한 구석에서라도 지내며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길거리나 도로가에서 돈을 구걸하기보다는 먹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국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묘기를 보여주거나 묘기를 부리지 못하면 차의 창문을 닦아주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며 국어를 하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런 행동을 배워왔을까? 누가 이런 교육을 하였을까? 왜 이렇게 치열하게 국어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지나가는 관광객과 인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의 시선을 기피할 뿐 왜 그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왜, 어디에서부터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을 인도의 문화라고 여겨야만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인도의 정상적인 교육 문화인 것인지 저는 인도를 걸으면서 시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약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기자분들은 분주히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분명히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시위인지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어느 큰 요람을 가진 지도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에 델리의 번화가 쪽에는 이렇게 또 프리허그라는 팻말을 들고 여행자이든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나 포옹을 할 수 있고 악수를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위를 하는 사람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번화가 쪽으로만 몰려있을 뿐 그 누구도 길거리의 사람들이나 도로 위의 아이들 옆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자이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사람이기보다는 한 사회의 일원이고 인류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나라라는 경계선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 하루를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난할 수 있을지언정, 부유할 수 있을지언정, 과연 가난과 국어를 상업화해서 되는 것일까요? 저는 왜 각 나라를 여행할 때마다 하루에 1만 보에서 4만 보까지 걸으며 여행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만나지만 왜 이들을 돕고 있는 TV 광고에 나오는 기부단체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구글에서 모은 돈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고 맨손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덤블링을 합니다. 차들과 오토바이들이 다니는 위험한 아스팔트 위에서 묘기를 부리며 구걸을 합니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런 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교육을 한 것입니까? 누군가 아이들의 구글에 할당량을 채워오기를 바라며 도로 한쪽 구석에 앉아 아이들을 감시하면서 그날의 할당량을 일찍 채우는 아이들은 일찍 퇴근을 시켜주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아이들은 밤이 늦도록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위험한 도로가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세상은 어떤 인류의 세상입니까? 누군가는 이들이 가난해서 이 선택을 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저와 웃으며 악수를 하고 함께 웃었던 진짜 길거리의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물며서는 $100를 인터뷰비로 주겠다고 했지만 비웃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시도하자 거세게 반항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일까요? 저는 인도 델리의 데어파크 레이크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곳은 델리의 중산층 분들이 지내고 계시고 이곳 공원에서는 그동안 제가 인도에서 느낀 점과 또 다른 느낌의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 꾸며진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고 길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공원의 한쪽에서는 음악을 켜고 취미 활동인지 자신의 꿈을 위해서인지 즐거운 춤시위를 벌이는 사람들까지. 인도의 수도 뉴델리, 같은 인도, 같은 델리, 같은 델리, 하지만 또 다른 느낌의 새로운 뉴델리, 혼잡한 델리. 물론 유명하고 훌륭한 관광지만을 돌아보고 관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곳들은 역사가 묻어진 건축물과 미술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역사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벽돌 하나하나를 드러 나르고 땀을 흘리고 때론 희생을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다른 여행자분들처럼 멋진 여행 영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갈 때면
그곳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는 것을 가장 크게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사람들이 가장 큰 문화이고 그 나라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장 큰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이 아이들, 길거리의 사람들, 저희 인도 여행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하는 순간을 선사하는 모습들이었고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길거리의 뜨거운 아스팔트에 맨발로 다니며 맨손으로 덤블링을 하며 구걸을 하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평생 동안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구걸을 대물림시키는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느 거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차면 지비로드 같은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길거리에 구걸춤 시위가 아닌 학교를 다니며 학습을 받고 재능을 키워 발리우드 스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인도의 절대신이 인도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다정함이 정말로 이 아이들을 돕기를 바라며 영상을 줄이겠습니다.